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이것도 페이지를 잘라버릴 걸 그랬나? 난 보여주고 싶어서 이 책을 우리가 하는 거다 그랬고, 최신 버전 제가 받은 것 같지가 않아. 나한테 한 카피 넣어줬어요? 하여튼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최신 버전이 몇 년도? 새 버전이 하여튼 입수를 하셔서 2009년 버전이 있는데 뭐 내용은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원래 돈 주고 사잖아요, 원래. 미시간 대학에서. 그래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하여튼 새 버전을 제가 아직 입수를 못해서 옛날 버전을 가지고 를 만들었다는 얘기고, 저도 사실은 미시간 대학 출신이고, 우리 정영 교수님도 미시간 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파슨 교수님 강의를 다 들은 사람들이라, 그거의 내용인데, 내용 자체는 제가 오늘 강의할 거는 여러분들 다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했던 내용인데, 다른 각도에서 조금 다른 형태로 다시 보는 거니까, 복습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마이크 파슨 교수님이 이제, 미카엘 마이크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은퇴하신 분인데, 학과장도 하시고, 뭐, 디자인 전문가시죠. 네. 그렇고요. 이게 슬라이드가, 챕터가 굉장히 여러 챕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하려고 그러는 게 챕터 3, 이니셜 포인트 디자인하고, 리그레션 어널리시스.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는 뭐, 좀 줄여서 했습니다. 제가. 3장 위주로. 3장에 보면, 섹션이 자세하게 나눠져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렇게 골라봤어요. 그래서, 여기 3.5가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구나. 헐폼 코피션트, 이것도 봤던 거죠. 트랜스버스 이니셜 스테빌리티, 인텍트 스테빌리티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인텍트 스테빌리티 설명했던 거고, 트랜스버스 GMT, GM이라고 그랬습니다. GM, 스테빌리티를 재는 잣대, GM이라고, 트랜스버스라고 해서 T라고 그랬고요. 롱지튜드널 스테빌리티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롱지튜드널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배가 길쭉하잖아요. 이게 길쭉이에요. 그죠? 배가 길쭉해서 자빠지면 옆으로 자빠지지. 앞뒤로 자빠지진 않지. 그지? 그런 배는 없지. 그래도 하여튼 계산을 합니다. 이게 트랜스버스 GM이라는 스테빌리티라는 건 옆으로 얼만큼 안전하냐, 얼만큼 이렇게 뭔가 기울었을 때, 예를 들면 조그만 배에 내가 옆으로 가면은 배가 기울잖아요. 그죠? 큰 배는 안 기울지만. 하여튼 뭐 구멍이 났든지, 뭐 짐이 큰 게 실렸든지, 뭐 하여튼 그래서 경사가 됐을 때 얼만큼 다시 복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느냐. 원래 스테빌리티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뭐 디스터번스가 있을 때 제 위치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죠. 얼만큼 빨리 오느냐, 얼만큼 강건하게 오느냐 그걸 보는 게 스테빌리티니까. 언스테이블하다는 거는 우리 이렇게 이런 그림 그려갖고 하잖아요. 스테이블한 거는 이렇게 된 것이 스테이블하다 그러고 이렇게 된 거는 언스테이블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 거 똑같아요. 그래도 디스터번스 줬을 때 제 위치로 다시 돌아오느냐 마느냐. relationship between volume and length. 이거는 이제 이니셜 포인트 할 때도 그 배의 볼륨과 배의 길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니셜 포인트 디자인이라는 거는 배 처음 시작할 때 그 배의 크기를 어떻게 잡을 거냐, 시수들을 그 얘기입니다. 길이는 어떻게 할 거냐, 폭은 어떻게 할 거냐, 뎁스는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얘기합니다. 그 과정에 이제 컬폼 코피션트도 나오고 스테빌리티가 중요하니까 스테빌리티도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LCB 포지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분들 다 들은 얘기인데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타입 오브 쉽 타입이 한 3개, 4개 정도 된다. 거기에 따라서 설계하는 과정도 좀 달라지고 왜냐하면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데드웨이트 캐리어, 캐패시티 캐리어, 리니어 디멘전십, 룰십 뭐 이런 용어를 썼는데 데드웨이트 캐리어는 내가 설명했던 거예요.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는 배. 그래서 드래프트가 중요한 배. 네? 가벼운 짐을 싣고 다니는 배는 드래프트는 중요하지 않고 볼륨이나 데크 에리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카 캐리어, 컨테이너, 크루즈십 이런 것들은
싣고 다니는 짐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드래프트는 남는데 공간이 모자라거나 데크 에리어가 모자라거나 그래서 더 멋있는 거죠. 근데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는 배, 내가 저 자동차에 왜 그 릴로 된 후판, 그건 뭐라고 그러나? 강판 릴이라고 그러나? 그 싣고 다니는 차 보면은 하나 달랑 싣고 다니는, 큰 트럭에 하나 달랑 싣고 다니는, 2개 달랑 싣고. 왜 차곡차곡 한 10개 싣고 다니면 될 것 같은데. 왜 못 실느냐? 바퀴가 터지니까 못 실는 거죠. 그죠? 배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짐을 실으면 짐은 거의 안 보이는데 배는 푹 빠지는 거죠. 드래프트가 꽉 차서 못 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걸 우리 데드웨이트 캐리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는. 거기는 드래프트가 중요한 거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중요한 거고, 공간은 중요하지 않지. 거꾸로 이제 캐패시티 캐리어가 아까 말한 가벼운 짐을 싣고 다니는 배, 이건 꼭 내가 어떤 형태든 문제 낸다고 했어. 무게에 대한 얘기. 지난번 라이트웨이트가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캐패시티 캐리어는 그게 아니고 반대의 경우죠. 가벼운 짐을 싣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고 부피가 중요하고 데크에리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죠. 중요도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디멘전 중에 제일 중요한 디멘전이 뭐냐? 그게 다른 거죠. 배에. 여기선 드래프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리니어 디멘전십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폭이 딱 정해지는 배, 뭐 이런 게 있어요. 파나막스 캐리어. 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 파나막스 컨테이너선. 내가 뉴 파나막스 모바일 하브 할 때 그 설명했었나? 파나막스 배는 무조건 폭이 32.2예요. 미터. 왜냐하면 그 파나막스 운하 자체가 딱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폭이 더 중요한데 사실 깊이도 제한이 있습니다. 깊이도. 드래프트지. 당연하겠지, 첫날. 우리 지금 한강 대운하도 싸움하고 있었고 그랬고, 지금은 경인 운하는 뭐 완공 단계에 있는데 또 무슨 뭐 서울시장님이 관두는 바람에 지금 추진력이 떨어져서 뭐 연기되고 있다고 뭐 그러는데, 거기도 4,000톤 데드웨이트급 컨테이너를 운영하겠다, 여객선을 크루즈식 같은 걸 운영하겠다 그러는데, 거기도 당연히 폭과 깊이가 당연히 제한이 있겠죠. 그죠? 특히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관문이라고 하는 그 게이트가 있어요, 게이트. 수로 자체는 좀 넓게 파요. 그래도 좁지만, 수로는 상대적으로 넓은데, 그 게이트가 딱 있어요. 그 문이 왜냐면, 이게 물 높이가 바뀌는 데가 관문이 있죠. 그래서 물이 이쪽에 올라져 가기도 하고, 이렇게 뭐, 밀물 썰물에 따라서 인천 서해 바다는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그러죠. 보다가. 강물은 뭐 비슷하겠죠. 물론 여기도 홍수가 나면 올라가고 하겠지만, 그 관문이 그걸 조절해 주는데, 그 관문이 보통 길이나 폭이나 이게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리니어 디멘전. 또 다른 디멘전이 문제가 되는 게 샬로우 워터. 그러니까 인천항에는 서해바다는 최대 수심이 80m라는 얘기나 했었나? 서해바다 전체가 황해 전체의 최대 수심이 8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밀물썰물 갯벌 막 있고 막 그렇잖아? 그래서 거기는 수심이 제한이, 모든 항구에 수심이 제한이 있어요. 중국은 더 심해요. 황하, 양쯔강, 그런 게 큰 강이 퇴적물을 막 끌고 오기 때문에 더 심해요. 우리나라도 심하지만 양쪽 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서로 퇴적시켜서. 그래서 항구마다 다 맨날 준설을 합니다. 수심 확보하려고. 내가 얼마까지는 이 배를 운항하게 해주겠다고 딱 약속한 그 사이즈의 항구를 건설하는 거니까 그 배가 다닐 수 있는 수로 부분만 계속 파줍니다. 준설이라는. 그 돈도 어마어마해요. 그 갖다 놓을 또 버릴 데가 없어. 흙을. 그래서 어디 쌓으면 그게 또 섬이 돼. 인천 앞바다 가면 그런 게 많아. 지금 거기 새로 만든 도시가 뭐지? 송도지구 같은데 그런 데가 다 그렇게 메꿔서 매립해서 도시가 생기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준설화보다 그 섬 하나 또 만들어지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고 룰십은 어떤 규정이나 뭐 이런 거에서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거에 의해서 또 제한받는, 그게 중요한, 이게 디터미네이션 팩터가 되는 그런 데. 글씨가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데드웨이트 캐리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웨이트가 리미티드 베슬이고 벌크 캐리어가 예를 들어서 한 거고, 예를 들면 오 캐리어 내가 얘기했었죠. 오 캐리어. 벌크 화물에 따라서 달랐는데 사실은.
곡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겁지 않고 더 가벼운 게 또 뭐가 있었는데 목재도 가벼울 거야. 아마. 목재 물에 뜨니까. 그지? 벌크라는 건 그냥 포장이 안 된 거다. 그런 뜻이 벌크입니다. 그냥 부스러기다. 그런 뜻이 벌크라는 용어니까.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 계산하는데 1.02는 솔트 워터니까 그 다음에 S가 아마 이게 저기 두께 팩터인가? 스틸 두께 뭐 그런 걸 것 같습니다. 이게 몰디드 라인 설명하는 좀 복잡한데 하여튼 블록 코피션트 LBT LBT는 랭스 브레드스 드래프트 이 계산하면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게 내가 밀어낸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물의 무게라고 그랬죠. 그게 총 톤수죠. 메트릭 톤이고 이건 미국 사람들이라 이거 열심히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파운드 학생들이 그쪽에 많이 오리엔트돼 있어서 톤으로 쓸 때는 꼭 이걸 자세히 씁니다. 다 미터다. 여기에 라이트십과 데드웨이트 이렇게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이 수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배에 대해서 이거는 적용되는 무게니까 D가 explicitly D는 뭐예요? No D. depth가 여기 안 들어와 있다. 조심해라. 네? 드래프트가 중요하다.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는 depth하고 드래프트는 차이 알죠? 꼼이 없어졌네. 이렇게 배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까지가 depth죠. 네? 데크까지가 이게 depth고 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가 드래프트죠.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도. 요게 프리버드죠. 여기가 이만큼이. 그래서 저 디스플레이스먼트 계산할 땐 뎁스가 안 들어온다. 뎁스는 어디 중요하냐면 그 볼륨 캐리어에서 중요해지고요. 그럼 랭스는 어떻게 할 거냐? 어시움한다는 얘기고요. Compatible BT, CB, considering 속도, 그 다음에 다른 constraint. 왜냐하면 드래프트가 가끔 최대에 걸려서 수로 깊이 때문에 더 이상은 키울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웨이트를 이제 추정해야 됩니다. 라이트십 웨이트와 데드 웨이트.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그러니까 L을 기준으로 삼아서 L을 베이스로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그런데 이걸 다 어시움하려면 결국은 과거에 어떻게 했나 하는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고 통계 결과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커브를 기존에 있는 배들의 커브를 많이 그려보는 거예요.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랭스하고 랭스에 따라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어떻게 바뀌나 이런 것입니다. 캐패시티 캐리어는 볼륨 리미티드 베슬이라고 아까 그랬죠. 워십 전함도 그래요. 전함이 패신저십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함정이. 네? 요즘에는 점점 그 군인 숫자가 줄어들고 무기가 올라가서 조금 옛날하고 바뀌었지만 옛날 전쟁 영화 보세요. 그럼 선원이 많어. 선원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해병이라고 그래야 되나? 해군, 수병, 배 안에. 더 옛날로 가서 범선 할 때는 막 해적하면은 막 칼싸움하는 거 보면 그냥 바글바글하죠. 네. 그래서 패신저 배스십이랑 비슷하다는 얘기고, 세그리게이티드 발라스트 탱커는 왜 나왔나 이게? 세그리게이티드 발라스트 탱커, 탱커인데 그 유조선이죠, 유조선인데 그 클린 발라스트 탱크를 달고 다니는 것이 가끔 볼륨 리미티드 베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볼륨 어베일러과 볼륨 리퀘어드를 맞춰야 되는데 VH가 볼륨이네요. 헐 볼륨이고 CB인데 CB의 뎁스 베이스 CB입니다. CB라는 건 원래 드래프트 베이스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따가 CB 또 나올 텐데 네? CB는 아까 요거에 거꾸로 역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CB란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요 LBT와 이거는 뭐 상수라니까 무시해버리고 LBT를 이로 넘기면 결국 디스플레이스먼트를 LBT로 나눈 것이 CB죠. 그리고 T 베이스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함수인데 지금 여기 볼륨 캐리어에서는 CBD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서 뎁스 베이스드 드래프트가 아니라 뎁스가 더 중요하니까 CB를 계산을 할 때 뎁스 가지고 계산한 CB라는 얘기고 여기 뎁스죠. 그래갖고 이 VR, VU 다 이거 볼륨에 대한 얘기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여기는 드래프트가 없다는 얘기지.
no T explicitly now. 웨이트 밸런스에는 그게 중요한데 여긴 볼륨 밸런스 얘기니까 required 볼륨이고 available 볼륨이고 cargo ballast 필요한 볼륨이죠. 패신저십에서 아니면 워십에서 배틀십에서 그 짐, 패신저가 짐인데 그 사람들을 3,000명이 타는 크루즈십을 하겠다. 그럼 3,000명이 들어갈 1등실 몇 개, 2등실 몇 개, 3등실 몇 개, 그 다음에 레스토랑, 무도회장, 극장, 수영장, 뭐 이렇게 막 계산하면 리퀘어드 볼륨이 나오는 거죠. 그죠? 크루즈 3,000명을 태우는 크루즈십을 하려면 이만큼의 볼륨이 필요하다. 계산이 나오면. 이거는 메인 데크라는 게 이게 메인 데크죠. 이게 메인 데크, 그 위에 데크가 더 올라갑니다. 슈퍼 스트럭처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1층, 2층, 3층. 브릿지 덱 이렇게 생기는데. 이 메인 덱이라는 건 이 헐을 메인 덱이라고 하죠. 그 메인 덱까지의 볼륨을 계산한 거고, 디덕션, 이거는 뭐 스트럭처 때문에, 쇠무게, 쇠 이렇게 구조물이 때문에 조금 빼질 거고, 뭐, 블록 코피션트 메인 덱까지 뎁스를 이용한 블록 코피션트고, 이건 뎁스 포 카고인데 여기에 CM 뭐 이런 자세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그 배가 그런 게 있다. 리니어 디멘전 십이라는 거는 ship이 constrained due to trade. 그 어떤 항로를 뛰다 보니까 뭔가 하여튼 디멘전이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트레이드나 펑션이나 어떤 루트 때문에. 루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컨테너십 아까 내가 파나막스 얘기했어요. 로로스, CA, 맥스 벌크 캐리어, 래시라는 거는 바지 캐리어나 비슷한 건데, 래시라는 건 바지 자체를 그냥 싣고 다니는 거예요. 조그만 바지들을 컨테이너처럼 여기에 실어서 싣고 다니는 거예요.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항공모함도 리니어 디멘전, 왜냐하면 비행기 활주로 길이가 딱 있어야 되죠. 그죠? 어느 비행기가 뜬다 그러면 무조건 활주로 길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 그 미직보다 작아지면 에어크래프트 캐리어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리니어 디멘전. 그래서 세인트 로렌스 시웨이라는 거는 오데호가 어디 있는지 알아? 오데호? 미국에? 오데호? 대충 원저리는 알아?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보다는 약간 동부 쪽에 있어요. 미국하고 캐나다 경계는 알지? 남북으로 돼 있고 그 경계상에 있는데 가운데가 아니라 동쪽, 워싱턴 쪽에 더 가까이 한 4분의 1, 3분의 1 이쪽부터 거기 오데오가 있죠. 그 오데오 물이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강이 세인트 로렌스 리버인가 그래. 네? 그 안에 무슨 폭포냐, 나야가라 폭포도 그 안에 포함되죠. 그 길 산상에. 네? 여러분 다들 안 가보셨나요? 하여튼 왜냐면 글로 배가 옛날에 많이 다녔어요. 왜냐면 오데호라는 데가 바다처럼 넓기 때문에 거기 배가 많고 그 배들이 이쪽 대서양이죠. 대서양 쪽으로 빠져나와서 뉴욕이나 이런 데 갈 일이 많았어요. 요즘엔 그게 이제 많이 줄었는데 옛날에는 특히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산업 중심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오데오 근방이 무슨 석탄도 많이 나고 철강도 많이 나고 그 자원이 많나 봐. 그래서 공업지대가 된 거예요, 여기가.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하여튼 수송할 게 많아졌어요. 근데 세인트 로렌스 시웨이라는 게 조그만 강이에요. 강이 조그마다고 한강보다 작을걸? 나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큰 배가 다니고 싶으니까, 그 디멘전이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세인트 시웨이는 길이가 이런 간문도 있고, 강이니까, 우리 한강대운하랑 거의 같은 거죠, 개념이. 그래서 이게 제한이 걸려 있었다. 파나마 칸날이 당연히 있는 거고, 슬록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미국인가? 도버 해협, 멀터, 말레카 해협. 말레카 해협은 싱가포르에 있는 데죠? 그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빨리 지나갈까? 롤즈십이라는 거는 벤포드라고 하는 교수님 얘기 지난번 했죠. 엔지니어링 이코노믹스 할 때, 그분도 미시간 대학 원로 교수님인데, 그분이 추가한 그런 카테고리의 십이고, 포스 카테고리고, 네 번째, 거기에는 스페시픽 룰 또는
파라그래프 10이라는 뭐 파라그래프 10. 하여튼 사이징을 결정하는데 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포뮬라 세일링 크래프트. 포뮬라 세일링 크래프트가 뭔지 알아요? 들어본 사람? 포뮬라 세일링 크래프트. 그러니까 세일링 크래프트는 뭔지 알아요? 세일링 크래프트. 세일링 크래프트. 몰라? 요트. 요트 그러면 알지. 세일링이라는 게 돛담배야. 돛담배가 세일링이야. 요즘에는 돛담배라는 게 요트밖에 없죠. 옛날에는 다 범선, 그래서 모든 배가 다 범선이었지만 요즘에는. 그죠? 근데 그 요트 경기대회 하죠? 뭐 올림픽이나 아시아 경기, 예? 그게 급이 있어요, 급이. 뭐 역도도 급이 있고 레슬링도 급이 있는 것처럼 이거 요트도 급이 여러 급이 있어요. 예. 그 급을 어떻게 정할 거예요? 급을. 몸무게를 정하나? 배 사이즈로 정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야 되겠지? 예, 그게 포뮬라입니다. 그 룰이 있어요. 하여튼 뭐 있겠지. 뭐 딩기급 무슨 급 뭐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배가 사이즈가 최대가 예? 무슨 급에 나가려면 체급이 50kg 이상이면 안 되는 거지. 박싱 경기에서 그런 식으로 배에 뭐는 어떻고 하여튼 그 좀 복잡하지만 이케이션을 만족시켜야지만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게 배를 만들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룰십이라는 말을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실수를 정하는 게 지금 이니셜 포인트 디자인의 핵심이에요. 프린시펄 디멘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는 어떻게 할 거냐, 폭은 어떻게 할 거냐, 뎁스는 어떻게 할 거냐, 드래프트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아까 나왔던 CB는 어떻게 할 거냐, 또 한 가지는 스피드는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들입니다, 그게. 그것만 정하면 대충 나머지는 다 정해져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하물을 실 거냐, 물론 당연히 그거는 더 앞에 정해져야 되겠죠. 여객선이냐, 철광석 운반선이냐, 컨테이너선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건 이미 정해졌다고 보고, 그 다음에 속도. 속도도 사실은 어떤 항로에 어떤 용도로 쓸 거냐 그러면 되게 정해집니다. 이거 LBT 정하기 전에 정해져요. 네? 속도도. 컨테이너선인데 어딜 뛰는 거다. 아니면 함정인데 어딜 하는 거다. 아니면 요트인데 뭐 어떻게 된다. 그 범위 내에서 뭐 10% 20%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네. 큰 틀에서는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수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데, 랭스도 내가 설명을 사실 안 했는데, 랭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네? 여기가 있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네. LOA라는 것 중요한 게 LBP라는 게 있고, LWL, 이 세 가지만 설명합시다. LOA라는 랭스 오버롤이에요, 오버롤. 전체고, between perpendicular. 이거는 워터라인. 길이가 이렇게 있으면 배가 프로펠러가 이렇게 있으면 예? 랭스 오버롤은 전체 그냥 끝에서 끝까지 제일 쉬워. 예? 워터라인은 물이 이렇게 찰랑거리면 드래프트 아까 여기 이게 드래프트잖아요, 그죠? 옆으로 본 거고 앞으로 봐도 여기 뭐 있을 거냐 이제? 거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그게 워터라인 랭스고 LWL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 워터라인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버롤은 처음부터 끝까지고 요게 조금 생소할 텐데 요거는 퍼펜디큘러라는 라인을 정합니다. 뭐 되게 프로펠러 러더 스톡인데 여기 러더가 이렇게 달리는데 여기는 여기 보통 이 정도에 정하는데 하여튼 그 설계 때문에 아니면 구조 생산 때문에 설계 생산 때문에 기준을 정해야 돼 하는 그런 퍼펜디큘러라는 게 있어요. 그 라인이 있습니다. 도면상에 나타납니다. 그건 설계 생산의 기준선인데 그거를 LBP라고 해요. 그 세 가지 지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LWL을 얘기했는데 LWL은 중요한 게 뭐냐면 물하고 관계된 거니까 유척학적인 부분이 중요한 배에 주로 씁니다. LBP를 많이 쓰는 거는 조선소에서 많이 써요. 설계하고 건조가 하는데 저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LVP를 주로 많이 쓰고, LOA는 그냥 뭐 전반적으로 다 쓰이는데, 배가 예를 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 운하를 지나가야 된다. 근데 운하에 보통 보면은 이렇게 물이 높이를 이렇게 낮추고 높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관문이 두 개 있어.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관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물을 채우든지 빼든지 해서 이쪽 높이랑 맞춰주고 그러거든요. 이쪽 강하고 이쪽하고 물이 차이가 나면 이 관문이 두 군데 있어서 일단 여기다 물을 맞춰놓고 배가 들어가면 문을 양쪽 닫고 물을 빼서 이쪽이랑 맞춰주면 그 다음에 이쪽 문을 열어서 이렇게 가게 하거든요. 근데 그 배가 못 들어가잖아. 길이 때문에. LOA가 중요하지 그럴 때는. 그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LOA가 또 쓰이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LW를 쓰는 거는 그 하이드로다이나믹 성능이 중요한 배에선 저걸 줬습니다. 하여튼 이 랭스라는 게 일반적으로 코스트 파워링 이게 하이드로다이나믹이죠. 롱지튜디널 스트렝스 구조물 컨트롤러빌티는 이 운항 조정 성능 거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L이고 B는 스테빌리티. 예? 스테빌리티가 자빠지는 거. 넓적한 배는 안 자빠지겠죠. 그죠? 날씬한 배가 잘 자빠지겠고요. 옆으로. 프로펄전 하는데 프로펠러 쪽에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뚱뚱한 배들은 이렇게 많이 꺾게 되니까 뒤로. 컨트롤러빌티에도 영향을 주고 뎁스하고 드래프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드래프트는 프리보드와 데드웨이트 무게에 영향을 주고 뎁스는 스트렝스나 볼륨하고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런 표나 그래프를 이제 많이 쓰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이제 뒤로는 그 설명이 대부분일 거예요. 앞에 중요한 얘기는 다 했어. 피처라는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Relative Cost of Ship Design Parameters. 그 파라미터라는 게 아까 말한 속도, 길이, 폭, 뎁스, 드래프트, CB 이런 메인 디멘전이 메인 파라미터, 배의 메인 디멘전, 메인 파라미터라는 거. 그거에 따라서 배 값이 어떻게 변동하느냐 하는 논문을 썼어요. 설계하는 사람한테 중요하죠. 그 사람이 써놓은 논문의 표를 보면 Total Capital Cost as percentage of original capital cost due to 1% increase of the parameter of L, B, D, CB, 속도 이거. 내가 중요한 파라미터라는 게 이게 5개라고 해요. 여기 이제 D 대신에 T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length, breadth, depth, block coefficient, 속도를 1%씩 변화시킬 때 토탈 코스트가 여기는 토탈 코스트가 아니라 스틸 코스트, 아웃피팅 코스트, 머시너리 코스트, 미셀레니어스 코스트, 오버헤드, 토탈 코스트죠. 토탈 코스트가 O 캐리어냐, VLCC냐. O 캐리어는 뭐예요? O 캐리어. 철광석. O가 철광석이에요. 철광석 운반선. VLCC는 라지 크루드 캐리어. 대형 대형모. 크루드가 뭐냐고? 석유가 크루드. 원유. 또 중동에서 시꺼먼 원유를 갖고 오는 운반선이죠. 베리 라지. 크루드. 그러니까 오일 탱커죠, 오일 탱커. 그 경우에 랭스를 1% 바꿀 때 선가가 1% 바뀌는데 나머지는 0.2% 뭐 영향 많이 받는 속도가 또 중요하고 그지? 길이가 중요하고 선가에 미치는 게 영향이에요. 그런 통계자를 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제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라는 걸 이따가 나중에 옵티미제이션 할 때 배울 때 나올 거예요. 그죠?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 들어본 사람.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 들어본 사람. 못 들어봤어. 얼마큼 센시티브 하냐? 그런 얘기잖아. 1%를 늘리든지 줄이면 길이를 아니면 폭을 1% 늘리든지 줄이면 선가가 몇 프로나 바뀌냐? 궁금하잖아. 네? 성능을 내가 엔진 사이즈를 2.
2.0짜리 소나타를 모는데 2.4 엔진으로 바꾸면 값이 얼마나 비싸질까?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 그래서 그런 용도의 조사를 해서 통계 자료를 정리해서 이렇게 페이퍼를 썼으니까 이걸 설계하는 사람들이 참조해라 라는 뜻이죠. 자, 또 이거 봅시다. 무슨 평가? Design and Operational Detail of 14만 8천 톤 K니까 14만 8천 톤 데드웨이트, 14만 8천 톤 데드웨이트. 데드웨이트가 뭔지 낸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페일로드랑 비슷한 거라고 그랬는데 조금 다르다고 그랬어요. 5캐리어 아까 설명했죠? 철광석 운반선. 디젤 뭐라고 써요? 디젤은 뭐냐면 엔진이 디젤이다 이거야. 스팀 터빈도 가스 터빈도 아니고 LNG 저것도 아니고 디젤 엔진이고, 그리고 이거 뭐라고 썼어요? 엔드구나. 엔드 25만 3천 톤 데드웨이트 탱커, 오일 탱커겠지? 이건 스팀 터바인 엔진이에요. 스팀 터바인 엔진. 이 경우에 대해서 랭스, 빔, 뎁스, 드래프트, 블록 코피션트, 프리스마틱 코피션트 아까 안 봤는데 CP라고 부르는 건데 그것도 중요한 코피션트 중에 하나고 아까 다 배운 것들이죠. 설명한 거죠. 5캐리어는 이렇고 탱커는 이렇더라. 이게 무슨 수치예요? 길이가 이렇고 폭이 이렇고 미터겠지 그죠? 그래서 웨이트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웨이트, 라이트십 웨이트, 스틸 웨이트, 머시너리 웨이트, 아웃핏 웨이트, 마진, 데드 웨이트, 카고, 퓨엘, 워터, 미슬렌스, 퓨엘리즘. 굉장히 나는 브레이크다운 해놨어요. 근데 크게 보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라이트십 웨이트, 데드 웨이트 세 가지. 이거 설명했던 거죠, 그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뭐하고 뭐의 합이에요? 라이트십하고 데드 웨이트 합이에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뭐라 했어요? 밀어낸 물만큼의 반력으로 부력을 받는다. 총 무게가 디스플레이스먼트고 그거를 나눠서 라이트십 웨이트, 내 자체 무게고 그걸 자체 무게를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짐 실을 수 있는 무게고 그게 데드 웨이트. 오늘 페일로드라고 했어요. 이제 페일로드는 여기서 카고만 페일로드입니다. 카고만. 나머지는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고 여기 라이트십은 주로 그러니까 뭐 조선소에서 바로 나왔을 때 무게가 라이트십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소에서 세배. 예? 근데 마진이 여기 또 뭐 조금 있어요. 뭐 지저분한 것들 좀 있어요. 일단 뭐 그건 조금 있든. 자, 이제 엔진 마력, 엔진 마력도 중요합니다. 서비스 홀스파워, 인스톨드 홀스파워, 서비스 스피드, 발라스 스피드, 타입, 엔진 타입입니다. 이거. 자, 이것도 설명 잘 들어야 돼. 중요한 여기서도 내 논문이 시험에 하는 문제 내볼 만한 얘기. 일단 인스톨드 홀스파워는 뭐냐면 엔진의 이게 몇 마력짜리 엔진이다 그런 거죠. 전격 인스톨레이션 된 엔진. 그러니까 이게 뭐 사올 때 내가 10마력짜리 엔진 사왔습니다. 아니 100마력짜리 사왔습니다 하는 그런 마력 수기가 좀 큽니다. 그죠? 근데 서비스 홀스파워라는 거는 실제 내가 사용할 때 쓰는 전격 디자인 스피드로 달릴 때 디자인 컨디션에서 디자인 스피드로 달릴 때 마력이 이만큼 쓰인다. 이게 서비스 홀스파워. 조금 여유가 있죠. 그죠?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서비스 스피드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보통 운항하는 속도. 풀 만재 설계 컨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설계 컨디션이라는 게 속도도 있고 발라스트도 있고 드래프트도 있고 뭐 이 수치들이 이런 수치들이 이게 다 디자인 컨디션의 수치들입니다. 이게 디자인 이 상태에서 속도가 이 마력으로 이 속도가 난다. 그렇게 한 거고 발라스트 스피드라는 거는 이제 짐 다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유 운반선이면은 중동에서 실어 올 때는 풀 드래프트로 오겠죠, 그죠? 여기서 한국에 와서 다 원유 다 빼고 빈배로 돌아갈 때 빈배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가서 또 실어 와야 되니까 빈배로 돌아갈 때는 속도가 이렇게 되더라. 가벼우니까 좀 더 빨리 달리는 거죠. 그리고 엔진 타입이 아까 디젤이라고 했고 여기 디젤이라고 써 있고 스팀 터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뭐라고 썼습니까? 10 이건 보일러가 한 개라는 뜻이고 이거는 뭐냐? 스트로크 사이즈인 것 같아. 센티미터인데 90cm밖에 안 돼? 1m? 1m.
뭐 하여튼 그러니까 엔진 실린더에 무슨 수치들인데 네, 정확히 모르겠네요. 여기 이제 보통 중요한 게 이 실린더 다이아미터하고 그다음에 이 크랭크샤프트의 이 길이, 커넥팅 로드 길이 뭐 이런 것들을 수치를 넣는데 정확히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디젤 엔진을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 수치고 여기 봅시다. 여기. 랭스하고 이게 레지스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저항을 받잖아요. 배가 그 파도를 바다에서 달릴 때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엔진을 달고 가는 건데 속도도 나는 거고 길이에 따라서 이게 속도가 어딨냐? 속도는 정해졌다고 보는 거네요. 여기서는 속도는 일정하다고 보고 길이가 길어지는 배 또는 따라서 저항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데 어떤 미니멈 옵티멈한 포인트가 나와요. 그게 설계 길이가 되겠지. 네? 같은 조건의 설계라면 조건이라는 게 다양한데 보통은 이제 화물을 기준으로 보통 하죠. 화물을 똑같이 싣고 가고 속도는 일정하고 그런 가정하에서 길이가 길어진다고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당한 선이 있고 왜냐하면 프릭셔널 레지스턴스하고 웨이브 레지스턴스하고 이게 길이에 따라서 달라져요. 웨이브 레지스턴스라는 거는 웨이브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저항이에요. 웨이브를 만들어내. 배가 지나가면 웨이브가 뒤에 막 생기죠. 네? 왜 우리 조그만 배 타고 지나가는데 옆에서 큰 배 확 지나가면 내 배가 막 흔들리잖아. 그 배가 웨이브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배는 그 웨이브를 만드느라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죠. 그게 웨이브 레지스턴스예요. 뭐 계산하는 게 복잡한데. 프릭셔널 레지스턴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스킨에서 이렇게 이 물이 뭔가를 이렇게 잡아주려고 끈끈해서. 그러니까 점도가 높은 유체에서 배가 가면 훨씬 더 웨이브 레지스턴스가 크겠죠.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이 점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주 조금이지만 온도에 따라서 프릭셔널 레지스턴스가 바뀝니다. 근데 프릭셔널 레지스턴스라는 거는 면적에 비례합니다. 면적에. 웨티드 서페이스라고 하는 물에 닿는 면적에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L이 길어질수록 같은 화물을 실으면서 길이를 바뀌면 폭이 줄어들면서 길쭉해지니까 같은 화물을 실는다고 가정하면 전체 웨티드 서페이스가 아마 늘어날 거예요. 짧고 땅땅하게 하는 것보다. 동그란 게 아마 웨티드 서페이스가 같은 부피를 내는 데는 제일 작을 거고 이걸 이렇게 늘릴수록 같은 부피라면 네? 서페이스 면적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게 늘어나요. 웨이브 레지스턴스는 이제 날씬한 배일수록 바다를 뚫고 지나가면서 웨이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적게 걸립니다. 같은 부피라면 같은 짐을 싣고 다니는 날씬하게 만든 게 저항이 적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없긴 하지만 거북선이 일본 함정을 다 때려잡았는데 실제로는요 일본 배가 훨씬 더 좋은 배예요. 좋다는 얘기가 이제 어느 게 더 좋냐는 사실은 기준에 따라 다른 거지만 좋다는 내가 말한 얘기는 훨씬 날씬하고 빠르고 큰 바다에서는 일본 배가 무조건 이깁니다. 날씬한 배예요. 컨트롤도 잘 되고 파도에서도 잘 안 넘어가고 거북선은 넓적한 배예요. 뚱뚱한 배예요. 느려. 근데 느린 대신에 튼튼하게 만들었어. 어차피 느릴 거. 부딪히면 우리가 이겨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일본은 한국까지 와야 되잖아요. 일단 싸우려면. 그 험한 바다를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뚱뚱한 배 갖고 험한 바다를 넘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날씬한 배일 수밖에 없고 근데 일본 전체가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 주변이 우리나라보다 바다가 험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배가 일반적으로 다 날씬하게 돼요. 우리나라만 봐도 동해안에 있는 어선하고 서해안에 있는 어선하고 배가 모양이 달라. 동해안에 있는 배들은 약간 일본 배같이 날씬하고 길쭉하게 돼 있고 파도가 심하고 막 그래요. 깊은 수심에. 서해안의 배들은 무조건 썰물 나가면 땅이 얹혀져야 돼. 모든 배들이. 그래서 넓적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바닥도 평평하게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큰 바다에 나가면 무조건 우리가 불리한 거 아니까 일본 애들을 가둬놓은 거예요. 작전을 써서 끌어들여서 어딘가 하여튼 한산도 이런 데 섬 많은 데다 가둬놓고 못 움직이게 가둬놓고 때려보신 거예요.
그런 작전을 써서. 근데 그 배의 차이가 있어.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웨이브 레지스턴스는 날씬한 배가 적다. 이거 지난번 학기에 내 수업 듣는 사람들 설명 다 틀린 그거 보니까 거북선이에요. 그래서 랭스는 어떻게 결정하냐? 이제 제일 중요한 랭스부터 시작하면 뭐 이런 계산을 합니다. 이게 속도인데 속도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보통 이게 미리 정해지거든요. 화물을 얼마 실을 거냐, 속도는 얼마짜리냐, 그런 게 정해져서 설계가 넘어옵니다. 해운회사가 정해져요. 선주가. 이 배는 어디를 쓸 거니까 13,000 TU 컨테이너선이고 속도는 25노트면 좋겠습니다. 대충 뭐 24.5나 25.5나 그거는 괜찮지만 25노트 금방 화물은 13,000 TU 정해지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속도가 대충 정해지잖아요. 그 수치를 가지고 랭스를 계산하는 시계. 이 사람은 뭐 포스두닌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포뮬라죠.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리그레션 통계 자료를 한 거예요. 옛날에 진배들 막 모아서 그걸 가지고 커브를 그려봤더니 이런 이퀘이션이 나온 거죠. 아니면 좀 더 복잡하게 리그레션 어널리시스 패키지에 돌렸더니 이퀘이션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이 안에 이제 이 파라미터가 싱글 스크류식이냐, 속도에 따라서 또 트윈 스크류냐에 따라서 이거 달라진다. 배 타입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거죠. 자, 이니셜 디스플레이스먼트 또 커브 이런 커브를 갖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로그가 아니네? 로그죠. 5천, 만, 2만, 5만, 10만, 20만 이렇게 되니까 그죠? 로그 스케일이고 이제 실제 배들을 여기다 찍어 놓은 거죠. 근데 여기 탱커는 X표 했고 컨테이너선은 어떻게 했고 벌크 캐리어, 리프리저레이션. 그러니까 저 자료가 있어야지만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커브도 그릴 수 있고. 그 누가 저 자료를 주나? 안 주죠. 저게 내 재산인데. 그러니까 배를 많이 접은 사람이 조선소가 설계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엔 특히 더 그랬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컴퓨터도 많아지고 뭐 그래서 FEM도 발달하고 뭐 CFD도 있고 그래서 그거 덜 있어도 조금 있어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옛날에는 전부 이런 경험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큰 자산이었고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required cargo deadweight를 가지고 로그 스케일 냈더니 이쪽에 displacement deadweight ratio 값이 나오니까 deadweight는 알고 있는 거고 displacement도 구할 수 있고 탱커는 이렇게 커브가 되고 뭐 컨테이너는 이렇게 되고 리프리저시븐이라는 건 냉동 운반선 예를 들면 원양어선 참치 운반선 이렇게 레프리저레이트 또 비슷한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홀펑 코피션트 이제 했던 얘기인데 그 CB에는 어떻게 정의되냐 그 얘기죠. 아까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죠? LBT, CB T예요 드래프트. 그래서 CB는 이렇게 정의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LBT라는 것이 박스예요. 박스 안에다가 배를 집어넣고 그 배가 밀어낸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게 뎁스가 아니고 집어넣은 게 여기까지만 자른 겁니다. 이렇게 자른 배입니다. 그렇게 자른 박스에다가 집어넣고 그 비율이 얼마냐? 박스 대비 배. 배라는 게 지금 아까 밀어낸 부피죠. 물을 밀어낸 부피입니다. 그래서 그 볼륨을 이렇게 표시하고 웨이트는 이렇게 표시하고 뒤집어 놓고 헷갈립니다. 또 longitudinal prismatic coefficient는 CP라고 부르는데 CP는 조금 달라요. 거의 비슷한데 박스인데 요 끝에 라운드만 있어요. 라운드만. 아까는 여기가 직각으로 된 박스였고 요건 이렇게 라운드 된 박스인데 요 라운드는 뭐냐면 AX라고 해서 AX 설명이 뒤에 나오나? 그러니까 맥시멈 이 가운데 있는 맨 굵은 토막 굵은 토막, 풀 토막 배의 단면 제일 두꺼운 부분의 토막의 단면 여기 써있네. Maximum Transverse Underwater Area 여기가 언더워터입니다. 이 드래프트까지만 자른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렇게 자른 거니까 이렇게 자른 거라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설명을. 또 이게 이제 AX가 나오거든요. AX가 나왔습니다. AX가 그 최대 뚱뚱한 허리, 예? 그 허리 부분의 단면의 면적인데 아까 여기까지가 뎁스고 여기까지가 드래프트인데 지금 드래프트까지만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맥시멈 섹션 코피션트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 AX는 맥시멈 언더워터 섹션 에어리아 아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앞장에. 미드십 코피션트는 M이 있고 AX가 있는데 차이는 이건 미드십은 무조건 가운데고 요거는 맥시멈이 되는데 그 조그만 배들은 큰 배는 가운데가 똑같아요. 맥시멈이나 미드십이나 같은데 큰 배는 조그만 배들은 미드십하고 맥시멈하고 위치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그 외에는 없어요. 천천히 째도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워터플랜 코피션트는 워터플랜 에어리아. 워터플랜 에어리아라는 거 있잖아요. 워터플랜 에어리아를 LB로. LB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사각형에 대해서 이 워터플랜 에어리아. 자른 수업 면적의 코피션트로 만든 거죠. 지난 학기에 수업 들은 분들은, 내 수업 들은 분들은 다 설명 들었던 내용인데 또 복습하는 거고. 자, 이거는 뭐죠? 랭스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정해졌으면, 네? 대충이죠. 대충 정해졌으면. 왜냐면 우리 이터레이션 할 거라서 처음에 어프록시메이션하고 커브에서 대충 따왔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설계할수록 점점 정해지는 건데 we can move to beam 이제 폭을 계산할 수 있는데 폭은 보통 length beam ratio 가지고 커브를 그려서 regression analysis에서 그거를 이용해서 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큰 배들은 LB가 좀 더 길고 짧은 배들은 작은 배들은 에로버비가 좀 작고 그렇습니다. 왓슨 앤 길리판이라는 사람이 쓴 페이퍼에 뭐 이러이러한 설명을 했더라. 그래서 레코멘데이션이 이렇더라.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종합해서 설계를 하죠. 자, 이게 이제 또 비슷한 그래프예요. 에로바비가 이거 4, 뭐 5, 6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9, 8 이런 거. 그래서 왓슨이 얘기한 것이 탱커는 보통 에러버비가 이 정도 되고 컨테너십이나 벌크 캐리어는 보통 이 정도 된다. 여기는 랭스고 여기는 B고, 네? B고. 그래서 컵을 그려놓고는 여기다 실제 배들을 이제 점을 막 찍어놓은 거죠. 네? 뭐라고 했는지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배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패턴이 잡히니까 그 패턴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여기 이제 제너럴 카고 탱커 벌크 캐리어인가 보다. 벌크 캐리어. 이거 뭐라고 썼냐. 응? 피싱 메스. 자, 한 2장만 더 하고 끝냅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빔 뎁스 레이쇼. 랭스 정했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랭스 정했고, 폭 B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뎁스 정하려고 그러는 거죠. 뎁스 정할 때는 빔 뎁스 레이쇼. 드래프트가 아니라 뎁스. 이거는 어디에 중요하냐면 스테빌리티하고 또 이게 스테빌리티 계산이고 스테빌리티 지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볼륨 캐리어에서 수치가 이 정도 된다. GM이 아까 GM 트랜스버스 GM M은 트랜스버스 메타센터 G는 센터 오브 그래비티. 이거 지난번에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렇게 올라가서 만나는 점이다. 계산식이 KB, BM, KG. 이거의 메인이에요. 이게 메인인데, 아까 그 그림에서 지난번 시간에 보여준 그림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 뭐 약간의 커렉션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거는 쉐입에 따라서 좀 달리고. 데드웨이트 캐리어는 보통 이 정도 되고, 볼륨 캐리어는 보통 이 정도. 왜냐면, 볼륨 캐리어는 볼륨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높게 해요. 볼륨 캐리어는. 볼륨을 많이 잡아내기 위해서. 데드웨이트 캐리어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 뎁스는 가능한 낮은 게 좋지. 볼륨 캐리어는 이게 높은 게 좋고. 그래서 패신저 크루즈식 같은 건
카케리아 같은 게 막 높죠. 바다 위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 합시다. 그래서 빔과 뎁스 아까 비슷한 그림이죠. 비슷한 그림을 왓슨이 내놓은 건데 탱커는 이 정도 되고 벌크테리아는 이렇고 컨테이너 섬은 이렇게 되고 실제로 이걸 점을 찍은 거죠. 저희가 프리게이트 함 정도 있네. 막 찍어놓고는 이제 여기서 이제 대충 여기 뭐 스테빌리티가 어떻고 데드웨이트가 어떻고 프리게이트는 어떻고 그래서 패턴이 보이더라. 그 패턴을 수식화하면은 그게 이제 리그레션 애널리시스를 할 수도 있고 그냥 경험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케이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써먹는 거예요. 옛날엔 그래서 엠피리칼 포뮬라라는 거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끝 질문.